하지 말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체념 어린 말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가 이 체념 어린 것과 따라올 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충격으로 가거든요.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이명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오늘? 아니 정말 재밌어요. 저희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사실 약간 좀 진지하고 맞아요. 막 성찰하라고 하고 엄마 반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무게감이 있는 책일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같이 하니까 이렇게 유쾌하고 뭐 부모 너무 심각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저자로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제 철학이요. 비장하지 않게 애를 좀 키워라. 비장하지 않게.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네, 이런 분위기면요. 애들 잘 커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 하면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죠. 막. 1부 시작할 때만 해도 좀 간섭해야겠다 싶다. 1부 지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답이 나였어. 전 오히려 이제 밖에서는 더 진중하고 엄하고 그런데 애들 앞에서는 완전히 진짜 거의 친구 이하 뭐 동생처럼 대해주니까 내가 동생이야 애들에. 내가 애들한테 배우고.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악역은 엄마가 다 하지. 아빠는 재밌게만 해주고, 그러니까 맞아. 뭐 되게 실생활에 완전 다 있으면 정말 뭐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마라, 밥 먹을 때는 쩝쩝거리지 마라, 뭐 그런 것까지 먹어라. 다 얘기를 하고요. 아빠는 가끔 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막 재밌게 막 해주고 난 좋은 아빠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 어떻습니까? 저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하는 엄마도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리수거 정도 해주고는 아빠가 난 좋은 아빠인 듯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 정도면 많이 해줬다. 이거 아빠들이 사실은 아빠 육아라는 말이 제가 강연을 아이의 사회성 아빠가 키운다. 뭐 이런 책을 제가 썼어요. 10여 년이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빠 육아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아빠 육아라는 말 자체가 그냥 보편화가 됐는데 아빠 육아가 막 그 당시엔 신조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육아에도 변화가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전화 상담이에요. 무료. 와, 저도 전화번호가 뭐죠? 굉장히 제가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는 내가 재능 기부야 뭐 이러면서 흐뭇하면서 아주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은요. 부모님들한테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정보. 그리고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만약에 서울 지역이면 지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또 상담하러 오는 시간도 그렇고. 근데 전국이에요. 아직 있죠. 좀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아빠들이. 아직도 미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빠들도 많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하나 해주고 이만하면. 근데 이걸 듣는 어떤 엄마는 지금 엉덩방아 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요즘 같을 때 어머 진짜 막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좀 억척스러워지죠. 왜냐하면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아이들에게 이 엄마의 그 모습은요. 미소가 있고 목소리가 다정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 목소리는요. 내 삶이 행복할 때 나오는 목소리예요. 하지 말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체념 어린 말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가 이 체념 어린 것과 따라올 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충격으로 가거든요.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가 소리 지르면 같이 대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들어. 나 지쳤거든.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면 이제 애어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힘들구나.
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자각이 막 드는 거죠. 애한테 들지 않을 자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저도 이제 좀 반대가 돼서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제가 뭐 육아 조금 더 많이 하는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붙어갖고 아빠고 저거 아빠고 저거 아빠 부르고 있으면 정말 가끔은 이렇게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떠나고 싶어. 야, 나 제발 5분만 부르지 말아줄래? 그러면 한 30초 있다 아빠 또 그렇게 귀여워. 사정하고 얘기하고 그 정도로 막 계속 이렇게 찾으니까 너무 어려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너무 좀 힘들다. 좀 어디로 좀 안 보이는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막 더 화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아이들을 좀 대해야 될지 어느 정도껏 애를 챙겨야 되고 어느 정도껏 또 내 마음도 좀 챙겨야 되고 막 그런 비중을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균형 그 얘기 잡기가. 듣고요. 네. 모든 엄마들이 내 얘기다 그럴 거예요. 뭐 저 집은 아빠가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나운서님은 방송국이 휴가지래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엄마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네. 그분 얘기가 떠올랐어요. 막 귓전에 엄마 그러면서 저랑 이제 잠깐 이렇게 음악 나갈 때 얘기할 때 보면 근데 이 껌딱지를 어떻게 떼내야 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서 조금 있으면 그 껌딱지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우고 보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빨리 커요. 그러니까 지금 육아전쟁 치르는 엄마들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빨리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랑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저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아이들의 부름을 받는 엄마 같아요. 모든 일과를 아이들 스케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시간이 제일 많아. 엄마가 제일 한가해. 맞출게요. 근데 아이들 키울 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냥 비슷하게 일하고 바쁘거든요. 네. 그리고 안 바쁜 인생 없잖아요. 네. 애들도 바쁜데. 근데 지금 제가 혹시나 거절당할까 봐. 저 안 끼워줄까 봐. 엄마는 언제든지 시간 있다. 너희들의 시간에 맞추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도 제가 쪼개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빠 부를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젠 우리가 애들 부르러 다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입을 막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다니.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 시기가 지난다. 네. 그러니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동굴 앞에 서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1호 피라미드 가다가 다시 저 나갔거든요. 나갈게요.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더 들어가다가는 내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알았으면 저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미터 들어가야 되는지 몇 센치 들어가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물을 동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엄마들도 또 성격이 다르겠죠. 어떤 엄마는 굉장히 쉽게 키워요. 그냥 맘대로 키우면서 쉽게 키우는 거죠. 네. 어떤 엄마는 너무 진지하게 잘 키우려다가 아주 초입부터 막히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더 나아요. 근데 이건 터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동굴이 아니라 끝모를 곳이 아니라 빨리 끝나는 터널이에요. 그것도. 이게 나를 좀 컨트롤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터널인. 그리고 저도 되게 위로받았던 말이 일러스트레이터 동화 작가신데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일지처럼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아파하고 이렇게 속상했는데 아들이 4살, 3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애를 너무나 지키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막 크는 거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독박 육아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내가 뭐 이렇게 소풍날 김밥 싸주고 뭐 봄 되면은 봄옷 입히고 씻겨가지고 네. 먹이고 그런 거를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독박 육아다라는 말을 듣고 되게 좀 반성도 많이 하고 그게 되게 귀한 거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런 걸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네. 그런 현실이 그게 어렵지. 네. 아 근데 정말. 근데
가끔은 정말 감사하고 너무 귀엽고 그렇죠. 예, 가끔은 너무 소중하고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아요. 네. 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음. 남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또 남이 쓴 책이지만 또 다른 엄마의 육아를 보면서 이렇게 자꾸 깨닫는 거 저는 이 깨달으면서 부모가 성장한다. 아이한테 미안함을 깨달으면서 성장하고 문득 나를 또 그냥 성찰하면서 또 더 나아가고 아이 크는 거 보면서 같이 성장하고 저는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가 성장한다는 말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네.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 저도 굉장히 예.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제 그 키우시던 개똥이라는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있었는데 고슴도치 갑자기 죽어서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여기 문장이 그동안 개똥이를 돌봐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돌보면서 돌봄을 받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돌보면서 돌봄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고 약간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다 주고 나는 애한테 사랑 주고 키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많이. 예. 어른이 되는 게 있죠.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제가 50이 넘으면서 또 어른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저는 30, 40대 정말 완성된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배우고 있고 또 배울 거거든요. 근데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막내가 아들인데 누나하고 터울이 좀 많아요. 근데 누나는 그냥 제가 그냥 키워서 그런가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꼭 딸이라서가 아니라 네. 네. 그냥 잘 컸어요. 근데 이 막내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껌껌이 문제를 일으켜요. 뭐 아기 때 뭐 여기 다리 정도가 아니라 허벅지 위쪽이 뭐 금이 가가지고 뭐 고관절이 그렇죠. 그래서 골반이. 깁스를 했는데 움직일만 하니까 그걸 끌고선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항상 노심초사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애를 키울까? 이런 생각을 그 이후에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이유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코를 이만큼 흘리든 말이 많은 아이든 말썽을 부리는 아이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엄마가 아빠가 애를 저렇게 키워 이런 걸 저도 모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탁탁 걸러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막내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연마돼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한테 주는 그 단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요.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네. 공감돼요. 그 말씀에 저도 저희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왔을 때 막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제 아들을 보면서 모든 부모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네. 아이 둘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성인에 가깝다. 셋 이상은 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네. 아이가 컨트롤이 가르쳐 안 준 되고. 거죠. 어. 네. 근데 또 이 네타시아라는 거 이렇게 한국 부모님들은 유난하게 아이가 좀 왜 내 애는 왜 저렇게 소심하지? 왜 내 애는 저렇게 밥을 안 먹지? 내 애만 왜 저렇게 저때 저렇게 난리를 치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 키웠나? 내 애만 왜 이렇게 뭐 이러면서 자꾸 내 탓을 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근데 또 어떻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만약에 다른 애 봤는데 손톱이 너무 길거나 막 말의 행실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 쟤는 엄마가 좀 이상한가 보네. 혼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스치는 걸 저도 모르게 네. 저 집은 좀 이상한가 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의 시선도 어머 얘 추운데 애로 옷을 저렇게 입혀서 보냈지? 엄마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저는 알아요.
애가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아이 네. 고집을 네. 엄마도 꺾을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가르쳐 준 게 참 많다고 그랬는데 이 엄마들이 굳이 내 탓하는 거는 또 그거는 또 기질상 네. 굉장히 자기 반성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이 힘들죠. 근데 본인이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로 가기 때문에 육아에도 자꾸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탓을 하려면 깊은 자기 성찰하면 되는데 애한테 화살 돌리려면 그거는 정말 이 두 사람 다 안 좋은 건데 아이하고 부모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궁합이 안 맞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저의 후배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저는 제 아들도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후배가 이제 패션 쪽에 있는데 동대문에서 패션쇼를 해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밥을 먹는데 아들을 동행했어요. 그 꼬맹이를. 제가 간 거 후회했잖아요. 전문가고 그럴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 내가 정말 밥 한 끼를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 후배의 말을 듣고 감동이었어요. 선배 저는요 우리 쭈니랑 너무 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탁 하고 뭔가 울림이 온 게 나는 과연 아이가 힘들게 할 때 우리 아이랑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나? 우리는 뭐가 상황이 좀 꼬이면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랑 저렇게 안 맞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도 자녀하고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애가 타고난 기질이 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정말 열심히 키웠어도 올바르게 키웠어도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는 하지 않되 뭔가 내 뜻대로 엄마의 뜻대로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내 탓이요. 이건 아주 굉장히 겸손한 게 아니고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이거는. 왜냐? 아이를 결국 잡고 엄마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어떤 성인 군자도 다 끝까지 나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핑계 대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하고 어른하고 다 같이 갖고 있는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 결국은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야 난 너를 보면 너무 좋아. 아들 막 이러는 거 하고 그 표정으로 엄마가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말을 듣는 아이.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집안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매일의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우주는 집인데 그 중심이 바로 엄마인데 그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과연 아이가 자기 타고난 어떤 것들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그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투사하는 거, 아이한테 투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엄마가 자기한테 내재화시키는 것도 이건 또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두 개 다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사람은 어른은요. 적절함을 알아요. 어떤 게 정도인가 알고 어떤 게 중도인가 알거든요. 알면서도 그거 실천 못하면 그건 정말 개인의 문제예요. 알면 어떻게 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어른은 이응과 히읗의 차이를 안다. 이응은 아는 거예요. 히읗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한다고 착각하는 게 많아요. 애들도 그래요. 나 했잖아 그러잖아요.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알아요. 그 구분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알면 하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 오류라고 생각해요. 아시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현실이, 시간이 막상 부딪히면 머리로는 아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같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시하게 계속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어른이라는 거죠. 저는 쉽진 않아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3번 원망할 거 한 번 줄이고 한 번 더 칭찬하는 게 좋다면 어렵지만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서 같이 크는 거죠. 부모 되는 거죠.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인데 방송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애를 해야겠다.
내가 애를 내야. 내가 애래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과 관계에서 내가 무조건 애를 해. 여기 보면 실질적인 실행법이 있잖아요. 콩을 옮기는 거. 네네, 이두작업 그 비법이 부분 있어요.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잘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는 상담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전문가에게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잘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두작업 비법이 그러니까 콩으로서 나 스스로를 점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검은 콩하고 하얀 콩을 접시에다 담고 가운데다가 빈 접시 하나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려고 했던 거 실천하면 하얀 콩. 예를 들면 아이에게 칭찬했다. 그럼 하얀 콩. 하지 않을 만 실수했네. 아유, 까만 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 잠든 후에 네. 저녁 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녁 이후에 또 애 혼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잠든 후에 우리 왜 낮에 버럭하고 밤에 반성한다고 하잖아요. 괜히 자는 애 머리 쓰다주면서 엄마가 미안해. 뭐 내일은 더 잘할게. 그래놓고 아침 되자마자 엄마 혼자 또 괜히 막. 저는 어른이 열을 좀 많이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 잠들고 난 다음에 괜히 자는 애 깨우지 마시고 콩 세보는 거예요. 흰 콩이 몇 개였나, 검은 콩이 몇 개였나. 근데 이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게 점점 하얀 콩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른은 알면 실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나 별로인 인간 될 거야 하는 저는 어른 못 봤어요. 잘 거기까지 못 다다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하는 게 우리 어른이기 때문에 전 어른의 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7개였다. 그럼 내일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두작업 비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좋네요. 너무 네. 좋아요. 네. 해보셨어요? 해보려고요? 이번 주에 읽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제가 그 서평에도 썼듯이 필요한 책이었구나. 좀 저를 점검할 시간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몰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이슈는 자기가 불안이 많나 봐요.